대통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부인만큼은 지킵시다! 너는 네 새끼들 못 지키잖아 쟤들끼리 싸워. 비행병하고 있는 이 새끼 긁혀가지고. 여기는 서울구치소 윤석열 지지자들 집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뭐 경찰 추산 2,200명이니까 저희가 서초에서 한참 인원이 많을 때 3,000명이었습니다. 경찰 추산. 인원이 많았을 때 3,000명. 지금은 근데 오늘 정말 많이 오신 거네요. 지금은 한 50명. 아마 지금 50명. 이 집회보다는 오늘 자유대학과 황교안 총리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 후보를 나가는 최고위원 선거 후보를 나가는 사람들이 용감하게 이 자리를 나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나마 가장 많이 모였던 안정건 윤어게인 집회도 많이 줄었다. 과거에 뭐 3,000명 모였다 하지만 지금 보세요. 100명도 안 됩니다. 지지자들이 정말 열받은 것이고, 자, 돈 왜 보냈어? 극우 유튜버들 탈탈 출국 금지까지 당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신혜식, 배인규, 정강훈, 배우는 국힘 일하면 또 자신들은 빠져나가고 뒤에 국힘이 있었다. 나락직감의 자중질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자 도생을 하고 있어요. 이쪽도 힘으로 지킨다는 각오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것은 정강훈 집회 8월 15, 16일 광화문 광장으로 다 모이실 거죠? 8월 15일날 모이자고. 이 나라를 살리고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지니까 저 관세로 잡고 압력으로 잡고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백화점 특급법 제정 김건희를 구속하라. 자, 여기는 강화문입니다. 강화문 내거리 연일 앞에 감옥에서 추태를 정말 벌이는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의 재판이 김건희 구속을 다음 외치며 주에 재개됩니다.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내란 외치고 특검이 있었습니다. 항공 촬영도 찾아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줄이 끝이 없는 인파가 2차선을 가득 메운 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강화문 이순신 동상이 있는 강화문 광장입니다. 그 오른쪽에 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또 모이고 있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지지하는 집회와 자, 김건희 구속을 외치는 집회, 인파 비교를 해보니 구속된 윤석열 그리고 구속 임박한 김건희, 이들이 더욱더 절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파는 김건희 구속 집회가 거의 뭐 4-5배는 더 많았다.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을 법무부에서 특사법권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라며 명단 발표 임박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2021년 검찰 개혁을 함께 이야기하던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강욱 전 의원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 JTBC 전주 방송을 보면 마지막 검찰총장의 최강욱 유력설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개혁의 주체가 될 우리의 장수들, 당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추미애, 검찰총장의 최강욱. 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네. 그래서 검찰끼리 서로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의 그 힘을 좀 꺾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도 그 의원 시절 그 검찰 개혁을 누구보다 강조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새 정부에서 검찰 개혁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미 뭐 방향은 정해져 있고 법안들도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빨리 통과시켜서 정리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뭐 이재명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수사기소의 분리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 간의 상호 감시와 견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더 하나 이제 보태고 싶다면 시민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간에 이제 이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를, 그 수사기관들의 역할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이제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약간 혼선에 빚어지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문답의 맥락은 그런 게 있었죠. 일각에서 두 가지 의혹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검찰 개혁을 스스로 언급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그간에 없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느껴졌었는데, 왜냐하면 검찰로부터 직접 그 정치적 공격을 받은 피해 당사자로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통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분열이나 대결 구도를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긴장감을 유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영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내지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한 군데로 모여있는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한번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처리할 거를 처리한 다음에 바꿔도 뭐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또 일각에서는 경찰을 검찰보다 훨씬 불신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좀 미온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런 거를 걱정하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았고, 본인의 입장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어제 이제 확실하게 설명을 했고, 그게 또 그 앞에서 이제 정치보호법과 관련한 얘기를 또 했단 말입니다. 정치보호 하지 않겠다 그랬죠. 네네. 이제 국힘이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걸로 그냥 일관하는 게 그 사람들의 전략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 같냐라고 유시민 작가가 물어보시는 과정에서 그런 보복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게 할 그 시간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어졌는데, 이제 뭐 그걸로 입장은 명확해진 것 같고, 어떻게 이제 그거를 이루어내고, 그 다른 한편으로 이제 내란죄에 관한 그 사법 처리를 확실히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문을 하는 검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다 왔을 겁니다. 아마 100명 넘게 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이놈들의 본질이나 속성이나 이거는 끝까지 이렇게 드러나고, 또 저는 끝까지 배신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구치소에서 윤석열이가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인 추태, 이런 것들이 뉴스로 나오는 걸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개탄하셨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잡범들도 돈의 양아치도 조폭 수준의 저런 짓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근데 그 수준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계셨다는 게 진즉 어찌 보면 좀 또 마음 한켠에 아직도 한 구석에 그래도 인간인데, 그래도 고위공직자 출신인데,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텐데, 뭐랄까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그 속성, 뭐 이런 것들이 나름 그 영민하고 눈빛 살아있던 청년들을 그런 식으로 다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인생이나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이걸 꼭 바꿔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런 점들 마음으로 좀 다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댓글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저를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뭐 저야 뭐 전혀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간 제가 어떤 인간들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과 같은 대학을 다니고 같은 직역에서 일해왔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많은 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 삶도 좀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아버님과 관련한 여러 추억이라는 게 뭐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살아나고, 먼저 이제 일을 겪어보신 분들이 최소한 석 달은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로 절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차차 나아지겠죠. 근데 어떻든 하필 아버님이 이제 많이 힘들어지시고 식사를 못 하시고 했을 때가 제가 그 마지막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날이어서
그게 내내 좀 마음에 남습니다. 어떻든 이게 죄인된 심정, 불효자의 심정이라는 게 제가 좀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점들 때문에라도 이 악한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걸 반드시 정리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